여러분의 통장에 쌓인 돈, 과연 내일도 그 자리에 있을까요? 당신의 평생 노력, 단 몇 초의 선택으로 증발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없어진 노후 자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 현장에서 38년을 보낸 김민석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수천 명의 은퇴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 부모님,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하셨는지 아시나요? 모르신다면 지금이라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눈을 감고 한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서울 강남의 한 은행 지점, 68살 박정호 교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어제까지 1억 5천이 있었는데. 창구 직원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교수님, 어제 오후에 모두 출금하신 걸로 나오는데요. 하지만 박 교수는 어제 집에서 하루 종일 책을 읽었을 뿐입니다. 평생 모은 돈이 퇴직 후 남은 인생을 의지할 자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은 충격으로 뇌출혈을 일으켰고 석 달 동안의 입원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내는 병원비와 생활비로 갑자기 깊은 빚에 빠졌습니다. 평범했던 한 가정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격한 수백 건의 비슷한 사례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60 이상 은퇴자들이 노후 자금을 잃는 세 가지 치명적 패턴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함정과 피하는 방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왜 하필 60에서 80 사이가 위험할까요? 이 시기는 우리 인생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더 이상 월급을 받지 않고 새롭게 큰 돈을 벌 기회도 적어집니다. 몸은 점점 약해지고 의료비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디지털 환경에 완전히 적응하기 어려운 마지막 세대입니다. 사기꾼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 틈새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친절한 전화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겨울 73세 이영숙 할머니께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은행 보안팀입니다. 어머님 계좌에 의심스러운 해외 접속이 감지됐습니다. 목소리는 무척 진지했고 심지어 이 할머니의 이름, 계좌번호, 최근 거래 내역까지 정확히 언급했습니다. 빨리 안전계좌로 돈을 옮겨야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할머니는 안내대로 6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평생 식당에서 일하며 손주들 대학 등록금을 위해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눈여겨보셔야 할 점은 이 사기범이 어떻게 할머니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누가 정보를 유출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런 디지털 금융사기는 왜 특히 노년층을 노릴까요? 젊은 세대는 피싱 문자나 전화에 경계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평생 대면 서비스에 익숙했던 어르신들은 은행이라는 말에 쉽게 신뢰를 보냅니다. 작은 스마트폰 화면, 익숙하지 않은 앱, 빠르게 움직이는 디지털 세상. 여기에 공포와 긴급함을 자극하는 사기꾼의 말투가 더해지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황금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5분 멈춤 규칙입니다. 어떤 금융 거래를 요구받더라도 즉시 결정하지 마세요. 5분만 시간을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화 한 통을 하세요. 이 짧은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평생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어떤 은행도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나 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청이 있다면 100% 사기입니다. 디지털 금융사기를 막는 또 다른 방법은 이체 한도 설정입니다. 여러분의 계좌에서 하루에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을 50만 원으로 제한해 두세요. 큰 돈을 보낼 일이 생기면 직접 은행에 방문하면 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평생 모은 돈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더 교묘합니다. 바로 노년층 맞춤형 금융상품이라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실버 우대, 시니어 특화, 황혼기 안심 같은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이런 상품들이 정말 어르신들에게 유리할까요? 71살 전직 초등학교 교장 윤상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년 교직 생활을 마치고 받은 퇴직금 2억 원. 선생님은 이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 거래하던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금융상품을 준비했어요. 원금이 거의 보장되면서 일반 예금보다 수익률이 2배 높습니다. 그 말에 솔깃했던 윤 선생님은 퇴직금 전액을 해당 상품에 넣었습니다. 1년 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였고 윤 선생님의 투자금은 7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항의하자 담당자는 계약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글씨는 너무 작았고 금융 용어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윤 선생님이 놓친 것은 단 한 단어였습니다. 바로 거의라는 말입니다. 원금이 거의 보장됩니다. 이 거의라는 말은 법적으로 아무런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치 거의 임신하지 않았어요 라는 말이 사실은 임신했어요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요. 노년층 금융상품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 3가지 핵심 질문을 기억하세요. 첫째, 원금은 100% 보장되나요? 둘째, 중간에 빼면 얼마나 손해보나요? 셋째, 모든 수수료 합치면 얼마인가요? 이 3질문의 답을 반드시 종이에 적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차분히 살펴보세요. 은행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은행은 착한 기부단체가 아닙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 회사입니다. 창구 직원들에게는 매달 판매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특히 월말, 분기 말에는 그 압박이 더 심해집니다. 갑자기 특별 혜택, 오늘까지만 한정 판매라는 말이 나오면 경계하세요. 제가 지점장으로 일할 때의 고백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분기 마지막 주가 되면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달 목표 달성률이 80%네요. 어떻게든 채우셔야 합니다. 부득이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오늘 오시는 고객님들, 특히 예금 많으신 어르신들께 새 상품 적극 권유해 주세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솔직히 알려드립니다. 은행이 갑자기 친절해진다면 그 이유를 한번 의심해 보세요. 세 번째 함정은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바로 가족과 재산 사이의 위험한 관계입니다. 서울 마포에 사시는 76살 정영희 할머니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정 할머니는 40년간 꽃집을 운영하며 손에 가시가 박히고 허리가 휘어도 꾸준히 일했습니다. 장미 가시에 찔려 피나는 손으로도 웃으며 손님을 맞았죠. 그렇게 모은 2억 원. 어느 날 세무사인 지인이 조언했습니다. 돈을 아들 명의로 바꾸세요. 세금도 아끼고 나중에 요양원 갈 때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모든 재산을 아들 명의로 바꿨습니다. 어차피 언젠가 줄 돈, 세금이라도 아끼자 싶었죠. 그런데 2년 후 아들은 갑작스러운 사업부도로 그 돈은 고스란히 채권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그 돈은 할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슬픈 것은 돈 문제로 아들과의 관계마저 망가진 것입니다. 지금 정 할머니는 월 55만 원 국민연금으로 반지하 방에서 홀로 지내십니다. 무릎 수술은 계속 미루고 계시고 난방비가 아까워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나십니다. 가끔 손자들 얼굴이 보고 싶어도 아들과 관계가 틀어져 연락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평생 일구신 재산만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가족마저 잃으신 겁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 가장 많이 보는 비극적 사례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자녀 명의로 재산을 옮기는 것 절대 가볍게 결정하지 마세요. 가족이라도 아니 가족이기에 더더욱 돈 문제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로 바꾸는 순간 그 돈은 법적으로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혼, 사업 실패, 빚 여러분의 돈도 함께 위험해집니다. 세금 아끼면서도 내 돈 지키는 똑똑한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신탁이라는 제도입니다. 신탁은 여러분 돈의 용도를 법적으로 지정해 두는 겁니다. 이 돈은 나의 요양비와 의료비로만 쓴다. 또는 자녀에게 매달 정해진 금액만 준다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도 꼭 간단한 계약서를 쓰세요. 우리가 가족인데 무슨 계약서냐 하는 말에
마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계약서는 오히려 가족 관계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3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할아버지는 손자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딸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줄 때 간단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처음엔 딸이 아버지 저 믿지 않으세요? 라며 서운해했지만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우리 사이가 아니라 만에 하나 내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는 거야. 3년 후 모든 돈을 갚은 딸은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책임감을 배웠어요. 그리고 다른 빚과 달리 아버지께 드릴 돈은 언제나 우선순위였어요. 지금도 두 분은 매주 함께 시장에 가는 화목한 사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원들이 하는 말 중 절대 믿으면 안 되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상품은 원금 보장되는 안전한 겁니다. 라는 말입니다. 특히 뒤에 거의 또는 대부분이라는 말이 붙으면 더욱 조심하세요. 대전에 사시는 69 박종현 선생님 사례를 들어볼게요. 35년간 중학교 국어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다 퇴직하신 박 선생님. 퇴직금 1억 2천을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던 차에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친절하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요즘 예금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이 상품은 원금도 안전하고 수익도 2배인데 이번 주까지만 가입 가능해요. 박 선생님은 그 말을 믿고 7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확인해 보니 3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 상품은 해외 원자재에 투자하는 고위험 펀드였습니다. 박 선생님이 항의하자 직원은 상품 설명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원금 손실 가능성 있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글씨는 너무 작았고 계약서는 20장이 넘었습니다. 은행에서 파는 모든 상품이 안전한 건 아닙니다. 진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정기예금, 적금, 그리고 원금 보장형 상품뿐입니다. 펀드, 변액보험 등은 돈을 잃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런 상품들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큽니다. 은행 직원이 지금까지 한 번도 손해본 적 없어요 라고 말하더라도 조심하세요. 지난 성적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건 변화뿐입니다. 금융시장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고 어제까지 안전했던 상품이 오늘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거의라는 말은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00% 원금 보장인지 아닌지만 명확히 물어보세요. 상품 가입 전에는 2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하나, 상품 설명서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둘,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인지 물어보세요. 이 2가지만 체크해도 많은 위험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믿으면 안 되는 말은 어르신은 그냥 맡기기만 하세요.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입니다. 천사 같은 이 말 뒤에는 때때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2살 이명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40년간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 11시에 닫는 생활. 그렇게 모은 8천만 원을 은행에 맡기러 가셨죠. 담당 직원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서류 작성은 복잡하니까 여기 사인만 해주세요. 번거로운 건 제가 다 할게요. 너무 친절해서 고마웠던 이 할머니는 서류를 꼼꼼히 보지도 않고 사인했습니다. 어차피 은행이니까 안전하겠지 생각했죠. 3개월 후 통장을 확인해 보니 원금의 25%가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직원은 이 할머니를 환율 변동에 민감한 외화 연계 상품에 가입시켰던 겁니다. 이 할머니가 항의하자 직원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설명드렸고 동의하셨잖아요. 서명도 있으시고요. 계약서에는 분명 투자 위험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라는 문구에 할머니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직원이 모든 설명을 했고 할머니가 이해한 후 서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한 거죠. 사인 한 번이 평생 모은 돈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모든 내용을 이해한 후에 사인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부끄러워 말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돈이니까요. 질문하는 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 믿으면 안 되는 말은 오늘 안 하시면 기회 놓치세요. 곧 마감입니다. 이런 급한 판매 방식은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마치 지금 결정 안 하면 큰 손해를 볼 것 같은 불안감을 줍니다. 광주에 사시는 67 최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작은 목공소를 운영하며 손으로 가구를 만들어 오신 분입니다. 나무를 고르고 다듬어 아름다운 가구로 만드는 일에 일생을 바친 장인이십니다. 은퇴 후 목공소를 정리하고 받은 5천만 원을 은행에 가져가셨죠? 행원은 서둘러 말했습니다. 이 특별 상품은 오늘까지예요. 내일 오시면 이 조건으론 못 해드려요. 선착순이라 곧 마감될 거예요. 최 할아버지는 서두르는 마음에 상세 설명도 듣지 않고 가입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8년 동안 해지할 수 없는 상품이었고 중간에 빼면 원금의 30%를 잃는 상품이었습니다. 6개월 후 갑자기 손녀의 대학 등록금이 필요해졌을 때 그 돈을 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아 해결했고 지금은 그 이자 때문에 매달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몇 년의 고통으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진짜 좋은 금융상품은 급하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상품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금융 결정은 항상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내리세요. 오늘까지만이에요 라는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고 집에 가서 가족이나 믿을 만한 지인과 상의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인데 하룻밤 정도는 고민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특히 은행 직원들은 월말이나 분기말에 실적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이 시기에는 더욱 조심하세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죠? 금융 결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세 가지 위험한 함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첫째, 디지털 금융사기의 위험성. 둘째, 노년층 맞춤형 금융상품의 거짓말. 셋째, 가족과 재산 사이의 위험한 관계. 또한 은행원이 하는 말 중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세 가지도 살펴봤습니다. 원금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이에요. 그냥 맡기기만 하세요. 다 해드릴게요. 오늘 안 하시면 기회 놓치세요. 곧 마감입니다. 이 모든 함정을 피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한 실천 방안, 노년층 자산 3분할 법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3개의 항아리로 나누세요. 첫 번째는 생활비 항아리입니다. 2년에서 3년 동안 쓸 생활비를 예금자 보호가 되는 은행 예금으로 보관하세요. 이 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돈이니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 항아리입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긴급 상황을 위한 돈으로 역시 예금으로 보관하되 다른 은행에 예치하세요. 이 돈은 정말 필요할 때만 쓰는 비상금입니다. 세 번째는 성장 항아리입니다. 물가 상승에 대비해 약간의 수익을 추구하는 항아리로 국채나 안전한 채권형 상품에 투자하세요. 이렇게 3개로 나누면 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항아리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항아리마다 다른 은행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금자 보호는 한 은행당 5천만 원까지만 보장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만약 1억 원이 있다면 2개 이상의 은행에 나눠 예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행동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금융 비상 연락망을 만드세요.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전문가의 연락처를 항상 지갑에 넣어두세요. 금융 관련 의사 결정이 필요할 때 바로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 은행에 5천만 원 이상 예치하지 마세요. 예금자 보호는 한 은행당 5천만 원까지만 됩니다. 나머지는 다른 은행으로 분산하세요. 셋째, 자동 이체 안전장치를 설정하세요. 일정 금액 이상 출금 시 가족에게 알림이 가도록 해두면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은행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넷째, 모든 금융상품 계약서를 한 곳에 모아 요약본을 만들어 두세요. 어떤 상품에 가입했는지, 만기는 언제인지, 해지 불이익은 없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두세요. 다섯째, 6달에 한 번씩 자산 건강검진을 하는 날을 정해 모든 통장과 금융상품을 점검하세요. 정기적인 점검만으로도 많은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훨씬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작은 수고가 여러분의 평생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돈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습니다.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과 건강을 위해 적절히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83세 박 할머니 이야기로 마무리할게요. 평생 절약하며 돈만 모으시던 할머니는 아프셔도 병원 가기를 미루셨습니다. 돈 아껴야지. 괜찮아, 괜찮아. 그러다 결국 큰 병으로 입원하셨을 때 주머니에서 통장 3개가 나왔습니다. 총 7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지만 한 번도 써보지 못하셨죠?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돈으로 따뜻한 옷도 사입고 좋은 음식도 드시고 가끔 여행도 다니셨더라면 우리가 평생 일하고 모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아닐까요? 돈은 우리의 주인이 아닌 도구여야 합니다.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해야지 우리가 돈을 위해 인생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소중한 분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건강을 챙기는 데 돈을 쓰는 것은 낭비가 아닌 현명한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안전하면서도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주변의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한 분의 눈물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의 삶에도 따뜻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